네, 반갑습니다. 일요일까지 고생들 많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이 참 공교롭게 여기 딱 껴있어, 일정이. 네. 이게 이제 2월까지 하고 나면 제가 이런 상황들이 아니거든. 모든 게 다 정상화가 되는데 여러분들 1월, 2월이야. 그래서 2월 초부터는 괜찮아요. 2월 초부터는 네,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네, 지금 제가 화요일 날 이쪽은 이제 넘어와야 돼가지고 아예 이쪽에 이제 집중을 하기로 해서 지금 이사 준비, 연구실 이사 준비 때문에 좀 정신도 좀 없고 뭐 좀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수업의 내용에는 문제 없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법상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권과 반사적 이익 그리고 행정개입 청구권에 대해서 먼저 봤죠. 행정개입 청구권 기억나요? 네. 행정개입 청구권 이거잖아. 그렇죠? 이거잖아. 네. 행정개입 청구권. 있군요. 우리가 공법상 권리라고 하게 되면은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 그다음 침익적 처분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 전자가 이행 청구권, 후자가 방어권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에 따라서 그 특정 처분을 하거나 하지 말거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공권이라는 게 있고, 실체법대로 해달라 이거예요. 실체법대로 해달라. 그 다음에 재량행위 같은 경우에는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만 좀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실체법적 공권,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 이거는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에 대한 문제고, 수익적 처분이냐 침익적 처분이냐에 따라서 이행 청구권이냐 방어권이냐 이런 문제 나오는데, 65페이지에 우리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뭐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내용을 모르면 뭐 전혀 결론만 기억해도 문제 풀 수는 있습니다. 한번 좀 고민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기억을 해 놓으세요. 결론을. 우리 요거를 이 행정개입 청구권 쪽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이 위에 라인, 노란색 라인, 그러니까 밑에 있는 침익적 처분에 대한 방어권 이거 우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무하자 재량에서 청구권이 여기 있잖아요. 그쵸? 예,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 4번 칸에 방어권 쪽에도 무하자 재량 청구권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예, 당연히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위에는 라인, 위에 라인에다 맞춰가지고 지금부터 권리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형식적 권리 이런 얘기 했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멘붕 이런 상황이 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거를 저 위에 있는 라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먼저 수익적 처분입니다. 예,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럼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을 시키는 거냐면 신청권부터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예, 우선은 내가 허가 등을 신청을 하면 응답이라도 한번 요구해 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응답 신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응답이라도 한번 요구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내용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응답 신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요. 예,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못 떠올리면 돼요. 옛날에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그 장관 바꿔달라고 막 가서 떼쓰고 이러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응답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데 이제부터 무하자 재량 청구권을 포함시켜서 얘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프로세스를 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 프로세스를 다 확대를 시키려고 하게 되면 얘를 뭐로 전제를 깔아야 되냐면 재량행위라는 전제를 깔아놔야 돼요. 그죠? 무하자 재량 청구권 얘기 꺼내려면 기속행위만 안 되겠죠. 재량행위 되겠죠. 예, 재량이라는 전제를 깔아. 그러면 먼저는 재량행위니까 뭐가 인정이 되는 거냐면 무하자 재량의사 청구권부터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무하자 재량의사 청구권부터. 예,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표현 자체가 이미 바뀌어 버렸죠. 표현이 뭐라고 나왔냐면 신청권이라고 했다가 일로 넘어오면서 청구권이라는 표현으로 나왔어요. 청구권.
그럼 저기 보시다시피 수익적 처분이면은 실체적 권리, 개인적 공권. 우리가 말하는 공법상 권리 뭐라고 돼 있어? 청구권이라고 돼 있어. 청구권. 이행 청구권. 이행 부분은 뭐 하면 돼요? 괄호 쳐도 돼요. 괄호 쳐도 돼요. 뭘 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청구권이거든. 그러니까 청구권, 방어권 이렇게 있는 거야. 청구권, 방어권. 그럼 여기서 지금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공법상 권리가 맞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거죠. 신청권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저기에 있는 대로 이거는 뭐예요? 공법상 권리죠. 청구권이라고 하는 순간 얘는 공법상 권리야. 공법상 권리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공권이네. 어쨌든 공권이란 말이야. 공권이 인정이 되려면 두 가지가 인정이 된다고 했어요. 의무부가 국민 쪽의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려면 국가 쪽에 국가적 공의무, 저쪽에 의무가 있어야지 우리 쪽에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의무가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떤 이익 침해든 간에 그걸 내가 다 권리라고 말을 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겠죠.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어야지 우리가 그거를 권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 사익. 법이 그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이 돼야지 공권이 성립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무하자질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의무부가와 사익보호라는 요건이 지금 인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됐기 때문에 이런 게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인정이 되긴 됐는데 말이에요. 인정이 되긴 됐는데 재량이익이잖아요. 재량이익이기 때문에 그 이행청구권, 청구권은 행정개입 청구권까지 가지 못하고 저기에 있는 실체법적 공권이 바로 행정개입 청구권이잖아요. 그래서 행정개입 청구권까지 가지 못하고 어디에 멈춰버리는 거야? 무하자 재량 청구권 단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선은 여기서 성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게 성립이 된다 또 안 된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럼 나는 하자없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지금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응답 있죠. 신청에 따른 인용, 그게 바로 허가라고 했어요. 신청에 따른 처분, 그게 바로 허가라고 했습니다.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행정개입 청구권.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게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 PPT에서 보시게 되면 행정개입 청구권은 어느 쪽에서 인정되고 있어요? 기속행위 쪽에서 인정되고 있죠. 내용에서는 수익적 처분에 대한 청구권인데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기속행위의 실체법적 공권 쪽이 저게 행정개입 청구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정이 되는 경우는 바로 언제다? 이거는 기속행위다 이거예요. 그 처분이라는 게 기속행위일 때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재량행위일 때는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거 성립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지. 그럼 또 우리가 배운 내용이 있죠. 뭘 배웠어요? 중동고충국. 기억나요? 중동고충국. 중동에 고충이 많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재량이 0으로의 수축이라고 했습니다. 재량이 0으로의 수축. 법률에 따르게 되면 재량행위로 파악이 돼. 법률에 따르면 재량행위가 맞아요. 근데 구체적 사건의 범위 내에서는 재량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하든 간에 마음인 거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 사건, 그 사건의 범위, 당해 사건의 범위 내에서는 하나의 올바른 결정만 있는 거야. 이 재량권 행사만이 인정될 수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경우가 바로 재량이 0으로 수축이죠. 재량이 0으로의 수축, 재량의 기속화. 재량이 0으로의 수축. 재량이 0으로 수축을 하게 되면 그 사건의 범위 내에선 기속행위로 파악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건 뭐냐? 원래부터 기속행위인 거야. 원래부터. 근데 이거는 원래는 재량행위인 거죠. 원래는 법률에 따르면 재량인 건데 그게 조리법상, 불문법상 재량이 0으로 수축돼 버리게 되면 당의 사건의 범위 내에서는 기속행위로 파악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1, 2, 3 3단계로 이렇게 기억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관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관계를. 내가 응답조차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응답조차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하자 없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 당연히 없겠지. 응답을 요구할 수 없으니 아무 응답도 요구할 수가 없는 거고 하자 없는 응답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응답조차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응답조차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겠지. 그치?
그 다음에 하자 없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내가 하자 없는 응답, 공권이 성립이 안 된 거야. 공권이 이 요건을 못 갖춘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래서 하자 없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하자 없는 응답으로서 인용이라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없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비교를 해봐. 이 행정개입청구권이라는 거는 대학교, 이거는 대학교다. 대학교. 그 다음에 무하자질환청구권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고등학교다.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응답신청권이라는 것은 이제 중학교다. 중학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나 대학교 나왔으면 고등학교, 중학교 나온 거 맞습니까? 맞겠죠. 그렇죠? 나 대학교 나왔으면은 중학교 나온 거 맞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불러? 대는 소를 포함한다라는 논법이 되는 겁니다.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중학교 안 나오고 대학교를 갈 수가 없거든. 그게 바로 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학교 나왔으면 신청권 인정되는 겁니다. 대학교 나왔으면 신청권 인정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는 교육제도가 좀 이상해가지고 고등학교 나왔다고 중학교 나온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 중에서 중학교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고개를 왜 끄덕여?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런 사람 없어. 행정법에서 그래요. 행정법에서. 무슨 말이냐면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면 당연히 공법상 권리 인정되고,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면 당연히 신청권 인정되고 가게 되는 건데, 이건 성립이 안 돼요. 여기서 무하자질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신청권이 인정된다라는 논리적 성립이 지금 학자들이 이거 연결시켜 보려고 지금 엄청 애를 쓰고 있거든.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이게 연결이 안 돼. 대가 소를 포함한다라는 논법이, 대는 소를 포함한다, 중이 소를 포함한다라는 논법이 지금 연결이 잘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거 실패했고, 이게 판례에서 한번 2번 등장을 했어. 판례에서 심재륜 고검장 사건하고 새만금 사건에서 걔네들이 논리가 딸리니까 신청권을 인정을 시켜야 되겠어. 아무리 봐도 사건을 보면 이거는 이제 본안을 집어넣어줘야 될 것 같아. 요게 성립이 안 되면 뭐가 인정이 안 된다고 했어? 거부처분 성립이 안 되고, 부작위처분 성립이 안 되고, 그러면 대상적격이 인정이 안 되고, 그러면 소송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안 판단으로. 그래서 재판부가 봤을 때 이게 통과가 돼야지 대상적격을 인정을 시키고 본안 판단을 집어넣는데, 이걸 인정시킬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거야. 도저히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무하자질환 신청권이 성립이 되니까 신청권이 인정된다라고 결론을 딱 때렸는데 이유는 또 말을 못했어. 우리 대법원도 이거 연결하는 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연결을 시킨 케이스가 딱 2번이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만 기억하면 돼요. 대는 소를 포함하고 대는 중을 포함하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건 오직 하나, 대학교 졸업장. 이거밖에 없다.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놔. 알겠어요? 대학교 졸업장만 기억한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나왔으면 여기 중간, 이게 뭐예요? 원고적격. 이게 뭡니까? 대상적격.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대상적격은 여러분들 우리 구제법 배울 때 뭐라고 했어? 처분이라는 거는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처분이라고 했지. 원고적격이란 건 뭐라고 했어?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했지. 협의의 수익은 뭐라고 했어? 현재도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요. 바로 이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이라는 거를 우리가 합쳐서 통칭 소외이익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소외이익도 역시 대중소외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적격 통과 안 되면 원고적격 통과 당연히 못하는 거고요. 원고적격 통과 안 되면 협의의 소익은 당연히 없는 겁니다. 오케이? 반대로 돌리면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면 원고적격이나 대상적격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도들이 서로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라고? 여기서는 대학교 나왔으면은 고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온 게 맞다. 이렇게 결론 맺는다 이거예요. 이거를 조리상 신청권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얘기했던. 여기서 이 행정개입청 이게 인정되지. 이게 인정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인정되는 거야? 조리법상, 조리법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서 공권이 성립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이거 공권이 성립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느냐? 왜 안 된다고 했지? 특이한 거 하나 있다고 했죠. 한 번 출제가 됐었다고 했어. 의무부가 박해진다고 했잖아. 응답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면,
응답 의무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응답 의무가 없으면 어떤 응답도 해야 될 의무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의무 부과 부분이 깨지는 겁니다. 의무 부과 부분이 깨져서 공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 이게 공권이라고 했잖아. 이게 지금 인정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 공권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공권. 이거 이상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알겠어요? 이거 이상 쉽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도 못 풀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이상 설명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독일에는 있을지 몰라요. 이거는 신림동에서 10여 년간 이거 이상 쉽고 정확한 체계라는 건 없었다라고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는 체계예요. 제가 만든 체계고.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애들끼리 이런 거 비교할 거야. 이제부터 이런 거 비교할 거야. 뭘 비교할 거야? 절차적 권리, 절차적 권리. 그 다음에 실체적 권리. 두 개를 비교해봐, 두 개를. 그러니까 당연히 강사님들 책에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모르고 계시거든요. 교수님들 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설명은 안 나와요. 당연히 이거는 몸으로 느끼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교수님들의 실수인 거예요. 내용을 다 던지면 뭐하냐고. 연결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행정법은. 알겠어요? 예. 매직행정법의 매직은 뭐예요? 이건 매핑, 체계입니다. 체계. 정확한 체계. 뚫리는 법이 없어, 뚫리는 법이. 체계를 잡고 예외를 제시를 하게 되면 이 예외는 아직까지는 법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외를 설정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 100개를 기억하게 되면 시험 문제 어떻게 풀어? 그게 아니지. 당연히 법은 어느 법이든 그 사건들을 관료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 있어. 그 흐름을 찾아야 되는데 그 흐름이 교수님들 책이나 논문에 나올까? 안 나와요. 그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 왜 안 가르쳐주고 알아야 되냐? 그걸 나한테 그러지 마. 예, 나도 그래서 고생한 거니까. 예, 그 당연히 관료하는 게 있습니다. 관료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찾아내. 그걸 우리가 내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공이라고. 아무 판례나 툭툭 던지면 이건 이런 의미구나. 이건 이런 의미구나. 그런데 여러분 판례 보면 내용 다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를 한다라는 건 바로 뭐예요? 예, 내공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흐름을. 근데 결국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하나의 흐름. 예, 그래요. 그러면 절차적 권리, 실체적 권리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권리가 있어? 형식적 권리, 실질적 권리 이런 게 있어요. 형식적 권리, 실질적. 얘가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라고. 이게 체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절차적 권리라는 것은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실체적 권리라는 것은 실체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지. 실체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라는 것은 실체법에 담긴 그 내용이에요. 내용. 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얘 내용이 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형식적 권리, 실질적 권리.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내가 원하는 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이다. 실질적이다. 예, 그런데 형식적 권리는 내가 원하는 내용의 판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내가 원하는 내용. 예, 얘는 요구사항을 인정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는 요구한 대로 그대로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 내가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뭐라고? 형식적 권리, 실질적 권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수익적 처분 얘기하잖아. 그지? 됐어,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러면 이게 흐름이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행정법 공부는 끝난 거야. 공권만 뚫으잖아요. 공권만 뚫게 되면 너희가 여러분들 어렵게 느끼는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공권이 뚫리면 그 다음은 다 기술적인 거예요. 그냥 책 보고 외우면 되는 문제가 돼요. 별게 아니야. 이제 그렇게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교수님이 너는 행정법 뭐라고 생각하냐? 한마디로 말해봐. 진짜 한마디로 말했더니 나가 그러는 거야. 에? 한마디로 말하라며요. 뭐라고 생각해? 공권. 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거든. 뭐라고 좀 설명을 하기를 원한 거지. 난 요구하는 대로 한 거야. 그렇죠? 네, 시킨 대로 잘하거든. 이거 뚫리잖아요.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제가 공부할 때 분명히 느꼈던 부분이어서 그래. 저 책에 저거 간단한 책에 저거 하나 잡는데 교수님 책에는 아무 말이 안 나와요. 저런 설명 안 하시거든. 저거 하나 잡는데 제가 와 진짜 여름에
공부하면서 고시 공부하면서 여름에 얼마나 외로웠는데 같이 공부하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둘이 몇 번 떨어지니까 이제 서로 힘들어. 혼자 남았어. 그래서 그때는 신림동이 바글바글할 때야. 커피숍도 별로 없을 때고. 길거리에 있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혼자 탁 다리 꼬고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밥도 안 먹고 계속 담배만 폈어. 머릿속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하면 연결되나? 아씨 여기 뚫리네. 안 먹혀. 이렇게 연결하면 연결되나? 안 먹혀. 이 짓거리를 한 일주일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가 팍 이건데? 그래갖고 혼자 집에 가갖고 막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이건가? 그리고 나 다시 책을 읽으니까 쫙 공권이 뚫리면 행정법은 통째로 뚫려요. 나머지 그냥 암기사항이야. 센스가 있으면 보는 순간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가 될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센스가 100이야. 일도 없어. 노력이라는 건 사실 인생 살면서 공부하면서도 똑같은 거거든.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아침에 처음에 공지를 했으니까 일요일날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공지를 해드렸고, 근데 이게 진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학생들 중에도 있잖아, 지지난달에 왔던 학생이 또 오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지난달에 왔던 학생이 또 오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 현상이 뭐라고 했지? 한두 번 빠져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다 안 돌아오게 돼. 스스로 인강으로 해봐야 2개, 3개 그거 인강 막을 수 있는데 하게 될까? 절대 안 하게 돼. 알겠어요? 그러면 근데 또 공부는 때려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사람이. 그리고 나니까 2달 뒤에 또 오고 4달 뒤에 또 오고 이렇게 돼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 젊어서 그래.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잘 안 움직이고 이렇게 계속 기침이 나오고 이런 상태가 되잖아. 그럼 진짜 그런 사람들 제일 나쁜 사람이야. 부모님 중에 그 부모님하고 연 끊어야 돼요. 그 부모 아니야. 인생 길어. 대학 갈 때 재수 한번 하는 건 괜찮아. 인생을 위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거 있잖아.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인생 하나도 안 길어. 1초면 20년 가. 근데 그 1년 나중에 엄청 후회합니다. 1달, 2달 엄청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센스는 공부에서 뭐냐, 무조건 궁뎅이로 공부하라고 했잖아. 그냥 앉아만 있으면 뭐가 해결이 돼요. 토요일날 오전에 내가 수업을 하는데 맨 앞에 맨날 요 자리에 앉는 형님이 한 분 계셔요. 딱 봐도 참 얼굴에 나 공부 잘해 이렇게 써 있어. 딱 봐도 스타일 자체가 말투나 이런 걸 보잖아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임원이야. 근데 이제 끝날 때 딱 된 거지. 이제 나가서 뭐하고 먹고 사냐 해서 이제 노무사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야. 근데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난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현상인 겁니다. 처음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애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 형님 어떻게 되시는데요? 작년에 내가 합격시킨 사람이 맨날 내 따라다니면서 먼 특강을 해도 맨날 꽁미 따라다니면서 애증의 관계 막 처음에는 심 선생 왜 이렇게 어려워 막 이러다가 행정법 왜 이런 거야 막 그래갖고 아닌가? 이 선생이 잘못됐나? 해가지고 신림동에 행정법 강사를 다 탔어. 다 탔어요. 다 한 번씩 들었다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나이가 있으시니까 못하는 돈은 있으시고 이게 공부하는데 그런 걸 아깝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 들어본 거야. 가서 질문해보고 나한테 배운 내용을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하더니 심선생밖에 없네. 다른 선생님들이 진짜 미안한데 형님들한테 거기는 형님이 아니라 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실력이 없어. 대답 하나도 못해. 이런 건 아닌 거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해서 한 2-3달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또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지. 어쩔 수가 없잖아. 대안이 있으면 나가겠다 이거지. 어려우니까 싫어서 그냥 나가겠다. 근데 대안이 없으니까 돌아왔어. 그냥 앉아있어.
그 시험 직전 일주일 전에 제가 그쪽은 찍기 특강이라는 거 하거든. 문제가 3개밖에 없으니까 찍어줘야 돼. 전범위에서 3개 나오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거든. 찍기 특강을 딱 하는데 그때까지 그래 불만이 많던 형님이 갑자기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뭐 심선생 막 이러는 거야. 오늘 이 아저씨가 아프나? 뭐지? 왜 저래? 난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 다 들려! 그러는 거야. 그럼 들리지. 내가 크게 말했는데. 뭐야 그게. 그랬더니 바로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최고령 합격이에요. 60 넘어서 최고령 합격. 그게 형님 몇 살이나 되시냐고. 최고령 아니지 않느냐고 지금. 그런 사람들도 있다. 언제 되는 거라고? 언제? 마지막 날. 진짜 마지막 날 전날 뚫려가지고 점수가 팍팍 터지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그게 1년 만에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한 번도 안 빠졌거든. 시험 볼 때도 한 번도 안 빠졌거든. 수업도 한 번도 안 빠졌거든. 그 사람의 장기는 그거 하나였어요. 예. 내가 이 교실에서 이 수많은 학생 중에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내가 제일 많은데 내가 모범을 보여야지.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어쨌든 집중을 하고, 나도 많이 힘들었어. 마이크 켜고 이렇게 동영상 찍고 있는데 큰 소리로 질문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학생 다 쳐다보고 있는데 질문에 답변 안 할 수는 없잖아. 카메라 돌고 있고 뭐 할 수 없잖아요. 처음엔 당황했지. 뭐 이게 무슨 대화형 수업이 돼버렸어. 그래서 막 질문 답변 그 해 너무 힘들었어. 계속 수업에 내가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야. 내 흐름 페이스는 다 끊어져. 완전 맥커터야 이씨 막. 답변해야죠. 형님인데 어떻게, 그렇죠? 근데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도 뭐라 못하는 거야. 다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냥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센스는 된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된다고 믿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센스, 이거는 뭐 된다고 믿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연결해봐. 절차적 권리, 실제적 권리. 내용이 있는 게 뭐고 내용이 없는 게 뭡니까? 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죠. 내용이 없잖아. 내용이 없으니까 얘가 바로 절차적 권리예요. 절차적 권리. 지금 힘든 걸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 수업이 좀 약간 특징적이긴 해. 약간 유니크해요. 유니크한데 끝나고 나서 평가는 딱 2가지입니다.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라거나 수업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사람은 지난 14년, 15년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용만큼은 난 확실히 자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워. 여기에 대해서 평가는 이렇게 2가지가 나와. 첫 번째, 시험 딱 끝나고 나서 합격을 했든 못했든 간에 역시 명품 강의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점수가 안 나온 부분은 딴 애들 나왔고 내가 안 나온 거고 안 나온 거 제 잘못 맞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거 하나. 그다음 2번째 평가. 뭔지 알아요? 지가 알아서 고민해서 알게 된 줄 알고, 뭐야 선생님 수업 별거 없잖아. 내 수업이 별게 없으면 있잖아. 딴 사람 수업 가면은 말장난으로 느껴져요. 내 수업은 체계로 시작해서 체계로 끝내는 수업인데 이게 별거, 왜냐하면 맨날 반복해주니까 이미 익숙해진 거야. 그게 지 실력인 줄 아는 거지. 지가 고민해서 만든 체계가 아니잖아. 난 수업이라는 거를 듣는 걸 너무 싫어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질 않아요. 나는 혼자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먼저 고민하고 책도 그 뒤에 봐요. 그 뒤에 논문 보고요. 난 혼자서 다 만들어낸 책이에요. 혼자서. 그 다음에 검증을 한 거죠.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틀린 부분이 없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강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난 이걸 만들려고 담배를 진짜 뭐 이 정도 방 하나는 꽉 채울 만큼을 폈는데 내 몸속이 다 무너졌는데 내가 그렇게 10여 년 동안 만든 나의 이론을 전달해서 이제 익숙해졌다고, 반복학습해가지고 익숙해졌다고 자기 이론이라고. 별거 없어, 되게 쉬워 막 이런. 뭐야 결국은 명품 강의 평가를 받든 쉬운 강의 평가를 받든 결국은 점수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입증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저쪽은 무조건 15점 이상 높아요. 다른 수업 애들보다. 행정법으로만 합격합니다. 시간 투자는 당연히 남들과 똑같이 투자합니다. 더 투자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 이쪽도 제가 17년 말 시험에서 다른 쪽보다 점수 빨리 올라가는 속도 충분히 15점 이상 잡아내는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검증됐다고요.
가능합니다. 근데 힘들어.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받아들여. 그냥 받아들이면 점수 연결은 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해가 돼요. 알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수학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요. 수학을. 어떻게 수학을 텍스트로 공부를 합니까? 그죠?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절차적 권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저게 내용이 없어.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쳐봐. 두 개 뭘 합쳐? 무화자재량 채용권, 행정개입 채용권.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이행채용권이잖아 지금. 맞지? 응? 이행채용권 라인에 행정개입 채용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별표 무화자재 채용권이잖아. 이행채용권이에요 이게. 이게 이행청구권이고, 이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내용이 있죠. 네, 실체법이 보호하잖아. 실체법이 국가한테 의무부가 있잖아. 당연히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용이 있는 뭐예요? 실체적 권리. 실체적 권리, 절차적 권리. 이건 내용이 없고 이건 내용이 있고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근데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이 무화자재라는 채용권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그 내용을 딱 내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요구할 수가 없죠. 그냥 뭐만 요구하는 거야? 하자없는 재량권 행사밖에는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자재라는 채용권 얘가 바로 무슨 권리? 형식적 권리. 형식적 권리입니다. 이 행정개입 채용권은 진짜 내가 원하는 특정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특정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실질적 권리. 이러면 대박인 거예요. 야, 진짜 이런 대박을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학문을 해도 이런 책에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못 봅니다. 지금 빨리 해. 그래. 감동했네, 이제. 그래. 그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보고 어떻게 감동을 안 느끼지? 응? 느껴야 돼요. 그랬잖아. 내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선생님은 고1 때 담임 수학 선생님 한 명밖에 없다고. 그 인간이 들어와서 이런 걸 쭉 쓰고 그냥 나가버리고 우리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었다니까. 이상한 반이었다니까. 이것만 쓰고 나가 그냥. 그럼 우리끼리 뭐야고 저게 뭐냐? 뭐라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네 이거. 오 대박. 이거야? 수학 이게 다야? 다네? 그러니까 점수를 막 애들이 막 뽑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솔직히 반에서 10등이면 수학 아무것도 모른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 일반고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진짜 저기 하남시 옆에 막 그냥 막 진짜 공부 못한 학교거든. 그 공부 못한 학교 반에서 10등이면 진짜 뭐 수학은 아예 손 놨다고 봐야 되는데 전교 10등 안에 들어. 왜? 기술을 알려줬잖아. 기술. 이게 뭐예요? 엄마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뭐라고 왜 안 해? 나 가까워서 이렇게 줬는데 아나 모르나 본 거야. 뭐가?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일로. 형식적 권리가 절차적 권리로. 그 다음에 요게 있네. 요게 실체적 권리. 요 절차적 권리가 어디로 가는 거야? 아이고 참 방향 잡기 힘들어. 이렇게 실체적 권리.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 여기 있는 거. 절차적 권리가 응답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내용도 없던 게 내용을 갖추게 돼 실체적 권리로 한번 전환이 돼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실체적 권리 중에서 형식적 권리가 실질적 권리로 한번 전환이 돼주고. 이렇게 되면은 비로소 행정개입 청구가 성립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를 보고 계속 음미를 해봐. 알겠어요? 이게, 알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게 공부입니다. 그런 게 공부야. 65페이지 이제 내용 보면 돼. 그럼 설명 다 한 거야. 무화자재량 채용권이란 재량행위 영역에서, 그치? 재량행위 영역에서 개인이 행정처에 대해서 전국적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일정한 한계를 준수해서 하자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공권이다. 공권 맞아요? 실체적 권리. 그치? 지금 노트에 그림 있지? 실체적 권리.
실체적 권리니까 공권 맞는 거야. 공권 맞는 겁니다. 네, 공권이다. 재량행위의 경우에 행정청이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효과의 범위 내에서 어떤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는데 이 자유에는 뭐랑 뭐가 포함되는 거였어요? 결정지랑 선택지랑 두 가지가 포함되는 거였죠. 할 거야 말 거야. 한다면 뭘 할 거야. 예, 법적 효과를 선택한다라는 내용에는 결정지랑도 포함되는 겁니다. 할 거냐 말 거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량이 인정되는데 동시에 모두 인정되는 거다. 일정한 한계를 준수해야 될 의무도 인정이 된다. 그 의무를 저기 있는 의무부가 사익보에서 의무부가 저게 뭐예요?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 그죠? 의무가 인정되는 바 이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되는 의무에 상응하는 거기에 대응되는 권리가 바로 우리의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인 겁니다. 이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부터 먼저 끌어내야 되는 거지. 이 의무부가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부터 끌어내고 그리고 나서 그 법이 이 처분의 근거법이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되면 되는 거잖아. 의무부가 먼저 끌어내 봅시다. 의무부가 예술이다. 행정소송법 제27조 27조 네 27조 27조 보시면 행정청이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양보 구문을 던졌지. 왜 그래? 원래는 옛날에 자유재량이었잖아. 재량을 인정하면 니 맘대로 하세요였단 말이야. 니 맘대로 하세요. 근데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물론 재량권의 한계라는 표현에서도 한계를 준수해야 될 의무라는 게 바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뒤에 보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 재량행위인데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뭐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취소 판결. 취소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야? 위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위법하면 취소 판결을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인 거잖아. 근데 위법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위법의 정의가 뭐야? 위법의 정의는 의무 위반이라고요. 의무 위반. 의무 위반. 위법은 의무 위반을 위법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말로 끝나는 거잖아. 이게 전제 해석 방식이라고요. 법을 보게 되면 반대 해석, 그 다음 예시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전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물리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재량행위인데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위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고 그 얘기는 의무가 존재한다는 말인데 저 의무가 뭔 의무겠어? 이게 바로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죠. 그래. 이렇게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는 게 인정이 되고 있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 행정소송법도 바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상응하는 권리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되는 것이다. 내용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만 가지고 본다면 이걸 보시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만 가지고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내용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방금 우리가 본 부분은 어디 부분이야? 우리가 본 부분은 여기 라인을 본 거잖아. 그치? 우리가 본 거는 여기를 본 거고 하지만 재량행위에서 인정되는 공법상 권리는 이 빨간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얀색 동그라미를 생각하게 되면 수익적 처분에 대한 청구권과 침익적 처분에 대한 방어권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우리는 청구권 부분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본 거예요. 문제가 항상 일로 나오고 주로 이쪽으로 논의를 해요. 주로. 알겠죠? 당연히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침익적 처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권과 수익적 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청구권이 포함이 된다. 근데 주로는 뭘 얘기한다? 청구권 쪽으로 주로는 논의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성질로 가보게 되면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이죠. 첫 번째, 이거는 실체적 권리다. 적정한 재량 결정의 절차를 밟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재량 절차를 제대로 밟아달라. 이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재량 결정의 내용을 적정하게 행사해달라.
내용을 좀 재량권의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내용을 선택해달라 이거예요. 제대로 된 내용을 선택해달라. 적정한 재량 결정의 내용을 선택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니까 뭐가 포함됩니까? 내용이 포함되잖아. 내용이 포함되니까 이거는 절차적 권리가 아니라 실체적 권리가 되는 거야. 실체적 권리가. 그렇지? 그러면 먼저는 이제 실체적 권리인데 그 다음 얘는 하지만 실질적 권리는 아니다. 이거는 형식적 권리에 불과한 것이다. 이겁니다. 형식적 권리에 불과한 것이다. 행정개입 청구권과 같이 특정한 내용을 내가 원하는 내용을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 만족적 내용의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 단순하게 아무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통해서 적정한 내용만 좀 찾아달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형식적 권리에 불과한 것이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원래는 행정개입 청구권까지 도달을 해야지만 무슨 놈의 심판을 제기하든 소송을 제기하든 다 인용돼요. 이 행정개입 청구권 요거 성립되면 이거 맞는 키예요. 맞는 키. 이런 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순간 소송요건 아까 소외이익 순서대로 뭐였어?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순서대로 가는 거라고 했죠.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되고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고 현재도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 게 대상적격, 두 번째 게 원고적격, 세 번째 게 협의의 소익 합쳐서 소외이익.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되면 소외이익은 다 뚫려요. 소송 요건이 다 뚫린다고. 그리고 본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본안 들어가면 이게 권리가 인정되면 의무가 인정될 거 아닙니까? 행정 개입 의무가 인정돼. 행정 개입 의무는 바로 자기 의무라고요. 그 특정 처분을 해줘야 되는 의무란 말입니다. 그 의무가 인정이 되는 이상, 실질적으로 인정이 되는 이상 소송의 본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인용해요. 그게 거부에 대한 소송이든 아니면 부작위에 대한 소송이든 들어가면 다 인용해요. 심지어 의무이행 소송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인용해요. 이게 인정되면 이건 일사천리입니다. 일사천리. 하지만 이건 뭐야? 무하자라는 조건은 실체적 권리는 맞지만 형식적 권리에 지금 멈춰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멈춰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 재량의 0으로 수축해가지고 행정개입 청구까지 도달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성립요건 보시면 이노마도 공권이다. 공권이기 때문에 공권의 종류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지? 4개가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얘도 공권이니까 당연히 의무 부과와 사익보호라는 요건이 갖춰져야만 이런 게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27조에 보게 되면 재량에서도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바 여기서 바로 의무부가 무하자 재량사 의무라는 것을 끌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66페이지로 가게 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 하나 좀 조심하세요. 문제가 드디어 등장했어요. 이게 재작년에 행정고시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당황했죠 모두 다. 그게 바로 뭐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응답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면 응답 의무가 인정이 안 되고 응답 의무가 인정이 안 되면 의무부가 사익보성이 성립이 될 수가 없지. 공권의 성립 요건을 못 갖추니까 어떤 공권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행 청구권으로서의 무하자 재량 청구권도 역시 성립될 수가 없는 거다. 뭘 기억하라고? 신청권이 깨지면 공권이 성립이 안 돼. 청구권이 성립이 안 돼. 청구권이 성립이 안 되는 이유를 어디냐라고 묻게 되면 이건 100 중에 99는 그냥 뚫려요. 어느 쪽이라고? 의무부가. 알겠어요? 의무부가. 문제가 나왔잖아요. 주관식, 객관식 다 나왔는데. 그치?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학생은 우리 수업밖에 없어요. 이거 이렇게 연결하는 게 단순해 보이죠? 죽었다 깨나도 이거 한 50년 공부해도 안 나와요. 50년 공부해도. 여기입니다. 알겠어요? 여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지 말라고. 물론 맞아요. 응답조차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하자 없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니까 여기가 X면 여긴 당연히 X겠지. 맞죠? 맞아요. 네. 직관적으로 접근하면 맞아요. 스토리텔링 들어가면 맞는 얘기라고요. 맞는 얘기인데 그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권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얘네들의 성립 요건 중에 의무부가 보니 뚫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응답 의무 자체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하자 없는 응답을 할 의무 또는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할 의무, 어떤 의무도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응답 의무가 없으면 아무 의무도 없다. 그래서 여기가 뚫리는 것이다. 이게 논리적 접근이고요. 예, 이런 거는 어디서 찾은 건 저도 뭐지? 이거를 이렇게 막 연결을 해줬는데 연결하다가 고리 하나가 딱 끊기는 거야. 뭐지 이건? 예. 그래가지고 한 개 딱 미스가 났어요. 16분의 1의 미스가 나가지고 뭔가 이거 잘 돌아가는 학생 하나가 선생님 뭔가 연결고리가 하나가 이상합니다. 뭔진 모르겠는데 그렇지 너도 느꼈지 뭔가 하나가 이상하다. 그래갖고 또 교수님들 논문을 다 뒤졌어. 네,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 네, 뒤졌더니 저걸 찍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 거예요. 파박 치더니 여기다. 와우 대박 정확하시군. 네. 네, 이거거든요. 근데 나왔다니까 객관식에서. 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밑에 실체법적 공권 넘어가시게 되면은 행정행위는 결정상의 융통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기속과 재량으로 나눠진다. 기속행위에서 인정되는 거는 실체법적 공권. 다만 얘도 마찬가지로 청구권, 방어권 둘 다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양쪽 방향 다 있을 수 있는 건 맞겠죠? 그 다음 재량행위에서는 무하자 재량에서 청구권. 물론 얘도 양쪽 방향 다 논의가 될 수가 있는 게 맞겠고요. 양자 모두 개인적 공권에 해당한다는 것은 맞는데 둘의 차이는 뭐냐? 실체법적 공권 어디서 오는 친구? 이거 기속행위에서 오는 친구. 그러니까 이쪽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신청한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고 이쪽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이 침입적 처분을 하지 말라고 정확히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예요. 저기에서 얘기한 실질적 권리는 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실체법적 공권의 영역 중에 하나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라고 저기서 말을 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실질적 권리는 사실은 어디까지다? 여기 둘 다. 기속행위에서 인정되는 권리. 실체법적 공권은 저거는 실체법대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질적 권리. 말장난 같죠? 네. 말장난 아니야. 고개를 끄덕여.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표현 그대로잖아. 실질적이다. 형식적이다. 절차 밟았냐? 실체 내용 있냐? 평소에 이런 단어 안 써요? 살면서? 네. 이제 쓰세요. 알겠죠? 네. 이제 쓰시면 돼요. 재밌는 얘기 하려고 했지, 너. 아니야? 알았어. 네. 그래요. 이거, 기속행위에서 인정되는 실체법적 공권. 이게 바로 뭐야? 실질적 권리. 이게 바로 뭐야? 이게 형식적 권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를 아까 어디서 본 거야? 여기 청구권의 범위 안에서 그냥 반영해서 설명을 한 것밖에 없는 거야. 이제 확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특히 행정개입청구는 바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무하자 질환의 청구가 비교했을 때 실질적 권리임이 맞다. 행정개입청구는 실질적 권리다. 그 다음에 이 독자성 인정 여부 있잖아요.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은 있잖아요. 아무도 설명 안 하거든요. 근데 문제 이것도 한 문제가 나왔어. 여러분들한테. 근데 있잖아. 이걸 왜 아무도 설명을 안 하는지 알아?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 설명을 안 해요. 강사님들이. 학교에서는 안 해요. 안 하거든. 근데 결론만 먼저 기억을 해놓으세요. 결론만. 아직까지 여러분들 나온 건 이거밖에 없어. 무하자 재량청구권이란 저 친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인정할 수 있다. 가 우선 결론이에요. 알겠어요? 인정할 수 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하자 재량이사청구권의 침해만 주장해도 원고적 격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원래 원고적 격이 인정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취소소송 행정소송법 12조 1문, 무효확인소송 행정소송법 35조, 부작위협파인 소송 행정소송법 36조에서 법률상 이익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것들은 모두 다 법률상 보호이익이었었고요. 법률상 보호이익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이익이 실체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주장을 안 하고
나 무하자 재량 청구권 침해 당했거든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줄 거냐는 겁니다. 받아줘야 되겠어요? 받아준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에요. 그게 맞는 지문을 출제가 됐어요. 뭐 저도 그쪽 견해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판례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판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학설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다수설에 따라서 우선 되는 걸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멘붕 표정 짓지 마. 그냥 비웃어 버리세요. 예, 이게 이해가 되려면 진짜 머리가 되게 좋구나. 자기가 이해가 되면 내가 꽤 되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그렇다고 옆 사람 보고 막 비웃고 하지 말고 네, 안 되면 원래 어려운 얘기구나 이렇게 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소송을 통해서 미법한 재량 처분을 다투는 경우, 다시 말해 소해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이 뭐라고? 재량행위. 소해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당연히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근데 그게 재량이야. 이럴 때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이 없는 뭐예요? 형식적 권리잖아. 무하자 재량서 청구권 침해만 갖고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주관적 공권으로서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주관적 공권. 주관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달성하고자 할 때 그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주관적 공권으로서 인정될 수 있겠는가? 혼자서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안 돼 라는 부정설이 있어요. 야,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 재량이면 다 인정되는 거 아니야? 야, 근데 대부분 다 재량이잖아. 또 이거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만 갖고 원고 적격 인정시키고 본안 집어넣어버리면 원고 적격이 뭐가 되니? 이거 일정한 조건 걸어놓고 나서 아무 소송이나 다 받아주진 않겠다는 게 원고 적격이었잖아. 그 이거 아무 소송은 다 받아주는 꼬라지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만민소송 대 만민소송, 민중소송. 개나 소가 소를 제기해도 다 받아줘야 되는 상황 온다고. 안 돼, 안 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부정설. 그 다음 두 번째, 독자성 부정설. 그러니까 부정설은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해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네. 근데 독자성 부정설은 존재는 인정하는 거죠. 독자성을 부정하는 거야. 독자성을. 혼자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요.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독자적 권리로 주관적 공권으로 인정되는 거,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존재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하자 재량 청구권의 개념은 인정을 하면서도 이건 언제만 사용하는 물건이냐면 그냥 이건 예비 단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실체법적 공권. 재량이 0으로 수축돼서 만약에 청구권의 문제라고 한다면 행정개입 청구권 전환됐을 때 그때 이게 권리로서 하나의 완결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거지. 행정개입 청구권으로서 완결되지도 못한 상태, 이 예비적 단계에서 무하자 재량 청구권이라는 것만 갖고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친구예요. 재량이 0으로 수축하여 실질적 권리로 전환, 여기에는 실체법적 공권이죠. 기속행위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환돼야지 비로소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때만 주관적 공권으로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거는 원고 적격상의 주관적 공권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고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고 현재 상태가 재량이라고 하게 되면 인정 못한다. 그럼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이냐? 이건 본안에 들어가 쓰는 물건이다. 본안에 들어가고 재량의 하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재량의 하자라는 게 바로 무하자 재량 청구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처분이 위협해지는 것이다. 이거는 본안에 들어가 갖고 사용하는 물건이지 소송 요건 단계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왠지 좀 그럴듯하죠, 이 사람. 그죠? 그럴듯한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돼. 이거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딱 중간 타잖아, 사기꾼들. 그쵸? 아니, 진짜 얼빵하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위에 부정설처럼 저렇게 말하면 너무 극단적이잖아. 안 넘어오잖아. 그치? 그리고 제대로 말하면 사기를 못 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중간 싹 타주는 거거든. 이게 상당히 귀가 간질간질 하면서 달콤달콤 하면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특히나 지금 이제 초지생인 여러분의 수준에서 뭔가 달콤하면 그건 틀린 거야. 그 속이고 있는 거야. 독자성 긍정설 얘가 맞아요.
재량의 수권 규범을 근거로 하자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도출이 되죠. 그죠? 예, 그 처분의 근거에서 이걸 재량으로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재량으로 보게 됐어요. 예, 그리고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얘도 공권이라고요. 얘도 공권이니까 의무부가 사익보상 인정될 때만 성립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근거 법규를 가지고 인정되는 권리가 되는 거고, 또 이거는 실체적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실체적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경우가 무슨 말이에요? 근거법이 없을 때 그런 처분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보조금 지급한다고 쳐봐. 응? 이번에 어디지? 이번엔 또 밀양. 예. 왜 자꾸 불이 나지? 그죠? 겨울이 있어. 그렇죠. 이런 데서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했던 그 미용사처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불바다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저께 홍준표하고 뭐 하여튼 장제원이도 자꾸 거짓말 계속하고 지금 그 대표 누구야 김모시기 의원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있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또라이인 거 알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또라이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 말을 하면서 나의 정치적 생명은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누가 하래. 그렇죠? 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거기서 불난 게 문재인이 불냈대잖아요. 그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아니 그게 그 평창 올림픽 했기 때문에 불났다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그 유가족들 앞에서 그게 사람이 할 소리냐고요. 그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불바다 된 건물 안에 집어넣어서 그냥 통닭구이 만들어갖고 사람들한테 술안주를 줘야 돼요. 아파하는 사람 옆에 가고 위로를 해야 될, 위로는 안 할지언정 그럼 뭐하러 내려와서 말장난을 하고 옵니까? 그죠? 제정신이야? 이거는 저주를 퍼붓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다가. 그러면 평창올림픽을 안 할 거냐고. 안 하면 우리가 역효과가 훨씬 커요.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문지방이에요. 한번 발 집어넣었으면 가야 돼요. 제대로 가야 되는 거지. 잘 해야지. 뺄 수도 없는데 그러면 평창올림픽 하는 기간 내내 계속 불 나기를 원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 장난입니까 지금? 말장난입니까? 그리고 어디 적폐청산이 정치적인 모략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노무현 때하고 문재인 때, 나 김대중 때는 나는 보호할 생각이 없어요. 노무현 때하고 문재인 때는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공격을 당했어요. 그렇잖아. 무슨 말이야? 완전히 독립시켜줬다고요. 완전히. 그리고 지금 그쪽에 중앙지검이나 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람한테 복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무 사람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장으로 다 올라앉아 있다고요. 그들 생각이에요. 그러면 자유당은 검찰하고 싸우라고, 민주당을 욕하지 말고 청와대를 욕하지 말고 지금의 이 행보는 철저히 검찰이 결정한 거지 청와대가 아무런 지시를 안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도 안 돼.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갖고 사람들 지금 아픈데 거기 가고 저쪽은 축제인데 축제에다가 초치고 아픈 사람 약 올리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6월 달에 자유당이 해체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미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당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안철수하고 또 이런 얘기하면 자꾸 흥분해. 안철수하고 지금 그 걔네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당이었습니까? 박지원이하고? 아니잖아요. 라인 자체가 달라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은 방에 있으니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유승민하고 안철수는 같은 방에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봤을 땐 박지원과 안철수의 거리보다 유승민과의 거리가 더 멀어요. 지금 이 사람하고 티격태격하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아무도 자기 인정 안 해주니까 그렇지? 철수가 영이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쪽에 간 것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장난들 치고 있는데 남이 낸 세금 갖고 이런 장난하지 맙시다. 네, 그죠? 어저께도 내가 인터넷 세금을 얼마를 냈는데 막 이체하면서 그런 거 이체할 때 얼마나 사람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번 돈인데 나 술이나 먹고 싶다 이 돈으로 막 이런 생각. 그러면서 낸 세금들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낸 세금들인데 그걸 갖고 이것들이 죽으려고 하죠. 국민은 당연히 정치인을 욕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문재인 욕하는 사람들 지금 청와대가 문재인 욕하는 사람들 상대로 소송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명박과 박근혜는 자기들 욕하는 순간 다 잡아챘잖아요. 다 소송했어요. 그게 청와대가 할 짓입니까? 정치는 정치로 푸는 겁니다. 정치는 법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정치인입니다. 문재인은 아무리 법률가여도 그 사람은 철저히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손 안 됩니다. 나는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 거 보면서 사람이 아픈 사람도 옆에 가고 지금 장난을 칠 것도 할 말이고 안 할 말이지. 차라리 그냥 몰라. 네, 차라리 그냥 나가서 술이나 먹어. 외국에 가서. 그렇게 여기 있을 거면 해체돼야 됩니다. 해체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엔 정말 미래 없습니다. 나 솔직히 국민의당하고 뭐 얘들은 아직은 좀 반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하는 행보는 국민들을 다 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독자성 긍정설이야. 이게 맞는 거야. 알겠지? 맞는 거야. 독자성 긍정설이 사기꾼 같은 새끼들. 솔직히 제가 민주당 안 좋아해요. 당원이긴 해도. 근데 진짜 대안이 없어서 거기밖에 내가 바라볼 데가 없는 거야. 속 터져요. 민주당 진짜. 저도 엄청 많이 당했고 민주당한테 국민회의 쪽에서 이때도 같이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선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원래 저는 민노당 같이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초반에. 민노당 건설 첫 번째 기획안 초안 작성자예요. 제가. 전 민노당 만들었던 사람이지. 근데 민노당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의 민중당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수배 중에 돌아다니면서 옛날 그 민중당 당시의 상황들을 전부 확인을 하고 계속 수첩에다가 글을 써서 이걸 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제도정당 건설로 나아가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으로서 대안은 사실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모 의원 거기서 이제 선보원에서 정책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강의를 접고 가서 도와주러 갔어요. 한 달 동안 도와드리러 갔다. 그래서 이제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중앙당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저는 이제 뭐 당원이긴 하지만 당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입지가 없죠. 내부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안에도 쓰레기 엄청 많습니다. 숫자가 이미 다 찼는데 당신이 오게 되면 여기서 유급 인력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한 명이 나가야 된다. 난 분명히 들어올 때 얘기했거든요. 돈 필요 없다. 돈 받자고 온 게 아니라 3년 전부터 우리 정의원한테 술을 좀 많이 얻어 먹었고 그래서 술을 얻어 먹어서 소주밖에 안 먹었습니다. 많이 얻어 먹고 형님이 그냥 너무 잘 해주셔서 나는 서울대가 아닌데 고대인데 같은 학교 후배도 아닌데도 잘 챙겨주시고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선거 때 되면 재능 기부 좀 들어갑니다 라고 약속 지키러 온 것밖에 없다. 돈 필요 없다. 나도 먹고 살 만큼 번다. 됐다. 그랬는데 그때 그 다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 당선되면 이 구의 기관장들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다 지정을 해버리거든요. 기관장들 거기 이제 다시 또 채용비리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들 기관장 할 건데 나보고 기관장 하러 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나 강사고 나 천직 선생이야. 나 그런 거 할 생각 없다. 공무원 할 생각 없다. 나 아무 관심이 없다. 그래도 안 된대. 여기 있으면 당신의 입지가 커지기 때문에 안 되니까 나가래. 그럼 나는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안은 메일로 다 쏘래. 그리고 자기들 이름을 올리겠대. 그러세요. 아유 그러세요. 그래서 그냥 보내버려. 가져라 쓰레기들아. 결국 선거 졌어요. 그런 것들이 옆에서 보좌를 하면 선거 져요 진짜. 아주 그냥 당연히 민주당 안에도 쓰레기통입니다. 근데 다른 쪽이 더 심해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이 살아야 됩니다. 공무원이. 사법부까지 현재 사실상 뚫린 상황에서 현재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행정부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법부는 못 믿는 곳이에요. 그렇지?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봐요. 보조금을 지급을 해요.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요. 그럼 보조금 지급 못합니까? 해야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법률료 원칙에서 배운 대로 상대방에게 수익적 행위라고 한다면 법에 근거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러분 기속행위입니까? 재량행위입니까? 재량행위잖아요.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국가한테 어디 있어요? 안 그래? 아니 이거 밀양에서 사고가 났어. 여기서 사고가 났어. 제천에 사고가 났어.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근거가 없으면. 그쵸?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재량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같은 현대 사회복지국가 하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를 통한 자유라고 했잖아. 나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한테는 지원금이 나오는데 난 보조금이 안 나온다. 그럼 나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이 없다고요. 법이 없으니까 실체적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건 분명한 재량이잖아요. 그럼 무하자 재량권을 주장을 하면서 나는 국가가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통해서 나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었다. 근데 왜 난 아무 차이가 없는데 왜 나한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요. 실체적 권리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법에 근거가 없으면. 알겠어요? 국민들 살리려면 독자성 긍정해야 됩니다. 살리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선택재량 긍정설, 이거는 그냥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중간설 이런 식인 거야. 중간설. 뭐냐면 그냥 박쥐 같은 사람들, 그냥 다 좋은 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적 안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적 엄청 생겨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라고 했어요? 반기문. 지금까지 거기까지 올라간 이유가 뭐야? 적을 안 만들어서예요. 적을. 저희 아버지 친구거든요. 얘기 많이 들었거든. 집에도 한번 놀러 온 적 있고.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 근데 적이 생겼죠.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적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안 만들려고 이런 학술 선택재량에서는 독자성 인정할 수 있지만 결정재량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뭔가 좀 사이즈 나오는 놈은 피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주장. 그 다음에 무하자 청권 불효설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주장은 뭐냐면 취소 소송은 확인 소송인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 공권으로서 인정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건 확인 소송이 객관적 소송이기 때문에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소송이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 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공권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근데 뭐 또 무하자라는 청권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꼭 다뤄야 되겠느냐? 권리가 필요가 없는 소송이다. 취소는 이런 얘기를 하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단 말입니다. 뒤에 검토 보시다시피 나머지 것들은 별게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바로 우리가 장난하냐? 이렇게 해서 다 비판을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부정설 뭐라 비판하면 돼요?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이것도 공권이다. 공권이기 때문에 사익보호성이 인정돼야만 무하자이라는 청구도 성립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원고적격이랑 뭐가 달라요? 어떻게 개나 소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만민소송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성립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사익보호성 요건이 제약을 가한다니까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사익보호성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을 차별할 이유도 없고 네 번째 학설인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라고 했잖아요. 형성소송이라고 했잖아. 어디 나와 있어요? 행정소송법 4조 1호하고 29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확인소송이라고 보냐? 법에 써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대한 경쟁자가 바로 누구예요? 경쟁자가 독자성 부정설입니다. 이놈이 센 놈이죠. 이거 진정한 사기꾼이거든. 진정한 사기꾼에 한판 진검승부 들어가 줘야죠. 어떻게 까버릴까? 한번 까보세요. 어떻게 깔 건지. 행정법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입니다. 원리형 문제하고 암기형 문제 두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실은 여러분 문제. 암기형 문제는 그냥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는 거고, 원리형 문제는 진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는 뭐예요? 논리 싸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한번 가볼까? 어, 여러분 우리나라 취소송은 주관적 소송입니까?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거는 철저히 우리나라 취소송이 주관적 소송이라는 전제하에서 독자성 부정서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취소 소송이 주관적 소송입니까? 라고 통설 판례가 말하고 있죠. 주관적 소송이라고. 그런데 현재 가장 힘을 확실하게 가장 크게 힘을 발휘하고 계신 서울대 박정원 교수님은 이라고 하였죠. 말장난도 그런 말장난이 없다. 독일이랑 비교하세요. 독일에선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 출제되면 주관적 소송이다라고 말한 거는 맞는 걸로 푸세요. 맞는 지문으로 푸시는데 또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수님이 또 그냥 다수를 받아서 문제 출제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땐 이 정확한 논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독일에선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독일에도 갑이 있어요. 네. 독일어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독일에도 갑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처분에 의해서 A라는 이익을 침해당했어요. 아이씨, 장난하나? 처분이 위법일 것 같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고 적격. 소송 재판 단계에서 그 A라는 이익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으로 인정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A가 권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요. 법이 보호하는 이익으로 A가 권리로 인정되었을 때 원고 적격을 통과하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안 판단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독일에서는 걔네들 행정법원은 첫 번째 그 처분이 위법인지 봅니다. 위법 아니면 바로 나가리 나는 거죠. 네, 그냥 기각 이렇게 하는 거야. 위법이야 끝냅니까? 인용시킵니까? 인용 안 시킵니다. 뭘 보냐면 그 처분에 의해서 방금 원고 적격 인정받았던 A라는 권리가 침해되는지를 본다고요. 위법성 인정됐죠 방금?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A라는 권리가 침해되는지를 본다고. 이게 처분에 의해서 A라는 권리 침해가 없으면 기각시킵니다. 기각시켜 버린다고요. 이러면 진짜 주관적 소송입니다. 그 독일 건 다 오리지널이야. 우리 건 씨야 다 짝퉁이라고요. 갖고 오다가 다 샜어. 포장을 잘못한 거지. 어저께 너무 행복했어. 연구실에 막 정리 다 해야 돼. 어떡하지? 나 맨날 수업이 하루에 막 3개, 4개씩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 내일 모레인데 어떻게 이사를 하지? 막. 근데 제가 밖에 나와서 혼자 생활을 계속 했기 때문에 굳이 포장 이사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집에 있으면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짐이 많으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나와서 산지 이제 23년, 4년째. 그러니까 그냥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같이 뭐 술이나 먹고 뭐 이렇게 그냥 이런 식이었어. 근데 이번엔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을 불렀어. 근데 난 그렇게 포장을 잘해주는지 몰랐지. 집 나와 산지 오래되니까 난 TV가 어떻게 키는지 잘 몰라요. TV를 만지는 법을 몰라요. 그 뒤로 TV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고3 때 대학교 1학년 때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TV는 정말 옛날 TV란 말이에요. 네, 그 뒤로 막 되게 많이 바뀌어서 이제 그 막 이렇게 채널이 막 되게 많고 그러잖아. 못 만져요, 저. 네, 못 만져서 그 보면 문화 차이 엄청나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보고 싶으면 이렇게 좀 돌려줘,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뉴스 막 이렇게. 네, 병신 같죠. 이제 공부하려고요. 공부하려고 TV 설치하라고 했어요. TV 공부 어떻게 하는 건지 해보려고. 그런데 어저께 이제 거기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 그 뭐뭐 가져가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일요일날, 오늘 일요일이구나, 저녁에 일요일날 중고 뭐 이런 그 리사이클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책상 이런 거 다 가져가실 거고 요만큼만 가져갈 거라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그러면 이런 거 뭐 옷하고 이런 건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연구실에 옷이 이렇게 쫙 걸려 있거든요. 그냥 옷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입고 막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연구실에 이렇게 옷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저희가 다 알아서 선생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다 알아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컴퓨터 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얼마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들대? 내가 생각을 너무 세게 했어. 생각 그 정도 다 해주면은 막 진짜 이만큼 갖다 맞춰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한두 병 더 부르세요. 네, 그랬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편해졌구나. 모든 게 다 되는구나. 물론 이제 재소자들 저거 케어해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막 있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수용자들. 와, 세상이 막 별게 다 있구나. 많은 감동을 얻었습니다. 잘 보세요. 독일 쪽은 완전한 오리지널이라고요. 다시요. 잘 비교해요. A라는 이익이 뭔가 이익이 침해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 그럼 먼저 뭘 본다고? 그게 권리인지 본다고. 그래 원고 적격 통과할 거 아니야. 걔도 똑같이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요. 걔네는 A라는 이익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인지까지만 봅니다. 침해당했는지는 본안 가서 봐요. 침해당했는지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본안에 가갖고 뭐 하냐면 처분이 위법인지 보고 이 처분에 의해서 그 A라는 권리가 침해됐는지를 봐요. 이게 위법이 아니거나 또는 A라는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성립 안 되면 각하였을 테고 여기선 기각을 한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내가 A라는 이익을 침해당했어요. 네, A라는 이익을 침해당했습니다. 원고 적격입니다. 취소해서.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A라는 이익이 권리인지 보죠. 여기까지 똑같네? 여기까지 똑같네? 근데 우리 판례 보면 이런 얘기한다. 그게 사익보상이 인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인정돼야 된다. 원고 적격에서 침해 언급을 해요. 침해당했다. 그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말을 원고 적격에서 해버립니다. 우리나라 판례가. 왜 그런지 알겠죠? 뭔가 지금 순서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거꾸로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발바닥에 위에 있는 이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본안 들어가면 뭐 하는 줄 알아? 그 처분이 위법인지만 봐. 그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A라는 권리가 침해당했는지를 안 본다고요. 그럼 본안에서 봐야 될 그 침해에 대한 문제를 원고 적격으로 땡긴 거야 지금.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장난 들어갑니다. 이게 성립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A라는 이익이 침해당했거든요. 근데 그 A라는 이익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야. 권리가 아니야. 근데 난 이익에 침해당한 걸 구제받고 싶은 겁니다. 근데 B라는 이익은 침해를 안 당했어요, 내가. 근데 그 B라는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맞아요. 오케이? 실제로 내가 침해당한 건 A예요. 근데 그건 권리가 아니야. 침해 전혀 당하지 않았어요. B 이익. 근데 그건 권리가 맞아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얘가 뻥카를 치기 시작합니다. B가 침해당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침해당했는지 안 봐요. 원고 적격에서. B가 침해당했습니다 하고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권리 맞잖아요. 원고 적격 통과해버린다고요. 실제로 얘는 이익 침해가 없어요. 통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안 들어가면 뭐 하냐? 처분이 위법인지만 보고 끝! 위법이면 인용! 이렇게 끝나요. 우리나라 소송이. 그렇다면 우리나라 취송이 진짜 주관적 소송입니까? 진짜 주관적 소송이려면 소송 요건에서의 원고 적격하고 그 다음에 본안 판단에서도 권리 침해를 판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느 쪽이 중요한 거야? 본안 쪽이 중요한 거지. 본안 쪽이. 본안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했는지 본안에서는 서로 변론을 하기 때문에 치고받고 공격 방어를 하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낼 수가 있다고요. 소송 요건 쪽에서 어떻게 해? 그냥 법관이 알아서 설렁설렁 이렇게 한단 말이야. 설렁설렁 하니까 여기서 놓친 거가 본안에 들어가서는 파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본안에서 권리가 침해당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안 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송은 무슨 소송이라고 봐야 돼요? 가라 소송이죠. A 이익과 B 이익을 막 돌려쓰고 막 장난도 칠 수 있고요. 가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본안인데 본안이 처분이 객관적으로 위법한지 여부만 봅니다. 객관적 소송이라고요. 진짜로는 확인 소송입니다. 실제로는 확인 소송, 행정 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객관적 소송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깔 수 있죠? 뭘 까면 돼요? 독자성 부정성을 뭐라고 했어요? 무하자 재량사초권은 본안에 들어가서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라. 우리나라 소송은 본안에서 권리 침해 여부를 보지도 않는다니까. 그걸 왜 본안으로 넘겨? 그럼 사실차 위에 있는 것처럼 아예 부정설 취해가지고 폐기를 시키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취소송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 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막 수험서 이런 걸 내시는 게 아니라 막 낸 책 뭐 요만해요. 조그만 책들 막 이런 거 계속 내시는 거거든요. 논문 이런 거 많이 내시고 하면서 행정소송의 구조 뭐 이런 걸 내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상황을 다 찔르면 나중에 가면 다른 교수님들도 그걸 받아들이시거든요. 엄청난 사람이라니까. 그 사유형 만든 사람, 행정법 분쟁의 사유형 만든 사람. 신림동에서는 엄청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유학을 가시려고 가시다가 돈이 있어야지. 학생이 돈이 어딨어. 유학비가 없어서 신림동에 내려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학부도 서울대거든. 그러니까 그냥 기어 내려오신 거야, 신림동에. 예. 걸어 내려오셨겠죠, 그죠? 돈이 없으니까 기어. 그래서 아무 학원이나 하나 찾았어. 그때는 막 옛날에 춘추관, 막 태학관 이런 거 있던 시절인데 찾아갖고 나 강의 좀 합시다 한 거야. 그럼 뭐 학원에서는 뭐 바로 옆이기도 하고 스펙 나오고 뭐 거부할 이유가 없어. 네, 하시죠. 했는데 그때 당시 막 사시생 3만 명, 막 행시생 2만 명 막 이렇게 막 몰려있던 시절인데 다 쓸어버린 거예요. 행정법은 누구나 공부해야 되거든. 네, 그건 다 집중된 거야. 다른 강사 다 노량진으로 도망가고 막. 왜냐면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강의 잘하고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싹 시장을 한번 탁 점령을 따간 다음에 그러면 학원이 어떻게 했겠어요? 유학 가지 마시고 계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오너 체제 시기였어요. 그럴 때는 10,000원짜리 가지고요 이렇게 줬었어요. 그때는 강사한테 계약금 이런 거 줄 때 사이트 좀 나오면 그 쌀푸대 있죠. 네, 쌀자루에다가 그냥 10,000원짜리를 막 던져 넣어. 그러니까 학원 안에서는 현금이 이렇게 돌거든요. 왜? 학생들이 현금을 내니까. 그때 카드 안 쓰고 막 이럴 때니까 현금을 다 받았다면 이렇게 하고 계약금을 이렇게 드리거든. 가져가세요. 네, 그럼 고맙습니다. 이렇게 집에 가야 돼요. 이거 좀 멋있잖아. 그치? 이거 좀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원하는 만큼 드릴 테니까 계셔달라. 근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네, 돈 필요 없다. 그리고 가시고 돌아가셔서 바로 이제 교수가 되신 건데 그분의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장난, 문제가 안 풀릴 때 제가 그분이 했던 얘기들 중에서 접목되는 것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예, 실제 통설 판례는 틀렸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가지고 가게 되면 답이 안 찾아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논리가 연결이 안 되는 상황. 근데 그 박 교수님 얘기대로 하게 되면 논리가 연결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되거든요. 네, 재밌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무하자전 조건의 결론은 뭐야? 결론은 독자성을 인정하자. 아까 그걸로 기억하세요. 우선 나머지 학설은 틀린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 가장 경쟁력 있는 친구가 독자성 부정설인데 이 친구는 행정성의 구조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 보조금 지급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무하자전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실체적 권리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 법이 없어가지고 예, 국민들이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막아야죠. 그렇죠? 예, 긍정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우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시간 많이 가고 10분만 쉬고 예, 짧게 쉬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예, 행정회의 존속력 우리 안 했죠? 존속력 예, 하고 요거 존속력 뭐 좀 간단하니까 요거 하고 나서 사인의 공법행위하고 행정입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